여러분, 최저임금이 12,000원이 되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요즘 최저임금과 관련된 그런 분석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넘쳐나는데요. 실제 최저임금을 올리면요. 자영업자들은 직원을 자른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제가 경험했던 일이에요. 제가 2018년, 2019년, 저는 2016년에 창업을 했어요. 오미래 소고기 국밥이라는 걸 창업을 해서 2017년 지나면서 2018년 뭐 16.4%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아무래도 내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9년 10.9% 오르니까 더 많이 내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은 저는요, 나중에는요, 2.5명이 5명이 시작했다가 2.5명까지 줄였거든요.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구해서 발표한 그런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최저임금과 나홀로 자영업자의 관계인데요. 최저임금이 1% 정도 오르면요. 나홀로 자영업자는 0.18%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1%가 오르면 나홀로 자영업자가 1.18%로 늘어나요. 이 말은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직원을 자른다는 거예요. 잘라서 나홀로 자영업자가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와우, 충격이죠. 그러나 알고는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지표로 파이터치 연구원에서 이렇게 연구해서 발표할 줄이야. 야, 진짜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지금 노동계가 올려달라고 하는 12,000원 24.7%를 만약에 올린다면 나홀로 자영업자는 19만 명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19만 명. 엄청나죠. 19만 명이 늘어나면 여러분 한 명을 고용하고 있으면 또 내보낼 거고 2명을 고용하고 있다고 해도 내보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실업자는요. 실업자는 분명히 19만 명 이상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잖아요. 충격적입니다. 충격적. 24.7%를 올렸을 경우 지금 노동계에서는 24.7%를 올려달라고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시장을 생각하지 않고 본인들만 생각한다는 게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파이터치 연구원에서 분석한 걸 보면 2018년과 2019년 사이에 지금 자영업자가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쉽게 말하면 쑥 떨어지고요. 나홀로 자영업자는 급속하게 늘어나는 실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그렇게 보였거든요. 2018년에 16.4%가 올랐다고 했죠. 2019년에 10.9%가 올랐다고 했죠. 그랬을 때 고용인 있는 자영업자, 이 파란색이 직원을 둔 자영업자입니다.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급격하게 내려가죠. 그죠? 급격하게. 그래서 2020년에 절정을 이루고요. 2020년부터는 최저임금이 좀 덜 올라가니까 다시 고용 있는 자영업자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면 실제 36시간 미만 근로자가 엄청나게 늘어난다. 실제로 최저임금 올렸을 때 지금 36시간 미만 근로자를 보면 지금 81.9%가 더 늘어난다. 2017년에 최저임금이 6,470원일 때 441만 3천 명이었던 36시간 미만 근로자가 2022년 9,160원이 되니까 802만 8천 명까지 늘어나더라. 최저임금은 41.6%가 늘어났고 36시간 미만 근로자는 81.9%가 됐다. 이 말이잖아요. 결국은 말입니다. 나홀로 자영업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 자른다니까. 이렇게 많이 잘라내니까요. 이게 여러분 36시간 미만 근로자가 이 정도면 진짜 심각하고요. 더 심각한 거 제가 보여드릴까요? 더 심각한 건 이거예요. 15시간 미만 근로자. 일주일에 15시간밖에 일 못해요.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여러분 지금 2017년에 6,470원일 때 96만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22년 9,160원일 때 157만 7천 명이에요. 최저임금이 41.6% 오르는 동안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64.3%가 늘어났습니다.
일하려고 해도 일할 장소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됐다는 뜻입니다. 예, 진짜 여러분 이게 모든 게 말입니다. 때법이라든가 뭔가 억지로 파업을 해서 어르고 협박하는 거 여기에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결국 말입니다. 국민만 고통을 겪는다는 뜻입니다.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64.3%가 늘어나고 6시간 미만 근로자가 81.9%가 늘어나는 최저임금 이거 이렇게까지 올려야 되나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해봅니다. 요즘 말입니다. 노동계는 또 난리예요. 노동계는 뭐 여기저기 파업에 파업 뭐 간호사 파업에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 파업에 항공 노총의 어떤 경산호위 파업에 뭐 파업이 천지인데 저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진짜 뚝심을 가지고 끝까지 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정책에 여기서 만약에 개혁에 실패하면요. 진짜 제가 놀라운 이야기로 우리 대한민국은 끝장납니다.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노동정책은 반드시 개혁이 돼야 되고요. 이 개혁의 핵심은요. 법입니다. 법. 법치가 통하는 노동정책. 이게 개혁의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말입니다. 노동계 입김에 끌려간다면 아니면 문재인 정부 때처럼 기울어진 운동장, 노조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간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성장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나 하는지 저는 지켜보고 싶습니다. 뭐 광화문이 떠나가더라도 개혁을 해야 됩니다. 마크롱 대통령 그렇게 했거든요. 저는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온전한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제가 너무 강하게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요. 함께 살 수 있는 방안이 좋거든요. 저는 노동운동을 죄악시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노동운동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반드시 말입니다. 정치란 단어가 여기 들어가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요 반드시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에 의해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노조 활동, 노동 활동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요. 국가에서도요 노동 정책이라는 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야말로 균형이 딱 잡힌 그런 노동 정책으로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그런 건간을 만들어내는 거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한쪽 편을 드는 것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고요. 또 내 표를 위해서 내가 더 표를 많이 받고자 포퓰리즘 정책으로 간다는 것도 더 이상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포퓰리즘 정책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죄악시하고요. 그것은요 결국 우리나라를 망조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